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1분기 세 달간의 자산운용 성과를 정리 분석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체 운용 성과입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25년 1분기 3개월 동안 총합 3,850만 원의 이익을 달성하였고 총 수익률은 약 5.79%입니다. 국장에서는 3개월 동안 4,200만 원의 이익을 달성하였지만 미장에서는 오히려 2,200달러의 손실을 달성하였습니다. 제가 국장은 오랫동안 몸을 담았어서 손실 방어에 자신이 있는데 미장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더 정진해서 미장에서도 매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매매 원칙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국내 주식 70%, 미국 주식 30%로 자산 배분을 하였는데 지금 이 비중이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자산군 비중이 있긴 한데 지금 운용 자산을 계속 조정 중에 있어서 아직 그냥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분기 때는 지금과 포트폴리오가 다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1분기 국내 주식 운용 성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장에서는 3개월 동안 약 4,200만 원 이익을 달성하였고 1분기 수익률은 8.72%, 코스피 지수 대비 1분기 수익률은 5.12%입니다. 자세히 보면 1월에만 유독 수익금이 높은데 장이 좋았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 대비 수익률만 보면 성과는 3월이 훨씬 좋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좌별 국내 주식 운용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개의 계좌로 나눠서 현물을 매매하는데 시황에 따라 매매 전략들의 기대 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세 계좌의 자금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계좌는 테마주 스윙 계좌로 시황과 크게 상관없이 테마주의 변동성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약 3,5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1월 초 12일 연속 수익을 달성하다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손실과 이익이 왔다 갔다 하였고 2월 중순부터는 다시금 거의 매일같이 벌다가 3월 초에 또 손실을 보다가 3월 중순부터는 대부분의 날에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종목별 실현손익 보면 3개월간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으로 흥국첨단소재 그리고 다음으로 보성파워텍, 하이젠 R&M이 있었습니다. 제일 이익을 많이 실현한 한국첨단 소재는 차트를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기록을 보면 참 많이도 사고 팔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캔들 아래에 달린 빨간 화살표 이게 매수 체결이고 캔들 위쪽에 달린 파란색 화살표가 매도 체결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3일, 7일, 8일에 상한가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해 진입을 하였는데 운 좋게 4번 다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1월 13일 단기 지지를 활용해 진입하였으나 손절하였고 다음날 14일에 시작부터 29%가 떨어지길래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진입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수익을 냈고 또 다음날에 상한가 다음날의 변동성을 활용해 진입하여 재차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1일에 수렴 후 돌파를 활용해 진입하였으나 손절하였고 이후에 쭉 매매하지 않다가 2월 27일부터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진입을 하였었네요. 두 차례에 걸쳐 매수를 하였고 3월 13일에 상한가를 가면서 이익을 실현한 후에 다음날 재차 진입하여 추가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나름 쌀 때 잘 사고 비쌀 때 잘 판 덕분에 첫 번째 계좌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에 등극하였습니다. 다시 종목별 기간 실현 손익 보면 이렇게 이익을 본 종목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반대로 손실을 본 종목들도 물론 있는데 가장 많이 손실을 끼친 종목으로 컴투스홀딩스가 있었습니다. 차트 보면
단 한 번도 크게 반등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으로 못 벌고 나왔지만 이제는 좀 올라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두 번째 계좌는 상승장용 추세 추정 계좌로 상승장세에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약 35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보통 보유 종목들이 익절 혹은 손절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상승장용 계좌는 월말 평가 손익도 손익 계산에 넣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까지 따져서 계산하면 1분기 약 170만 원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긴 한데 언젠가 국정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면 그때에는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목별 실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3종목밖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11월에 이때 6만 원을 뚫는 상승이 나올 때 매수 시그널이 떴었는데 당시에는 매수하지 않았었고 이후에 적절하게 조정이 오면서 1월 13일 매수 시그널이 뜬 날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서 3월 6일 목표가에 보유 물량의 대부분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 중인 오늘 4월 3일 아침에 남은 소액의 물량이 자동으로 청산되었습니다. 1차 매도 이후에 더 오르면서 거의 10만 원까지 갈 뻔했는데 매도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장세 초입에 잘 진입한 것에 만족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세 번째 계좌는 하락장용 스윙 계좌로 하락장세에서 기술적 반등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약 66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보시다시피 매매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2월 달에는 꽤 빈번하게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종목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으로 포스코 DX 그리고 다음으로 금양이 있는데 국장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양이 최근에 상장 폐지 요건 충족 관련해서 거래 정지를 먹었습니다. 거래 정지 전 금양으로 먹고 나온 게 저는 단순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질 패턴을 옛날부터 하도 많이 봐서 저는 역으로 활용을 하는 편인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2월 13일에 진입을 하였었고 이후 빠르게 반등이 온 덕에 21일 날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며칠간 더 오르면서 추세 반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3월 4일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 부과에 의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후 주가는 나락으로 가다가 결국에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 오랜 경험상 금양같이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테마주들은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와 같은 대형 악재 공시 직전에 한번 이렇게 주가를 띄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세력의 마지막 물량 털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특징이 잘 모르는 개미들을 혹하게 할 만큼 생각보다 많이 주가가 반등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일주일 내로 저점 대비 30% 이상 급등하는데 상패 시즌에는 이때가 물린 주주들의 마지막 하차 기회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원래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가대낙폭을 활용해 짧게 진입해 이익을 실현하고 나왔지만 만약 작년이나 재작년에 매수했다가 물린 분들은 이미 6, 70% 이상 손실 중인 상황이었을 거라 대부분 반쯤 포기하는 상태라 본절까지 오지 않으면 아예 팔지 않을 생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평가 손실이 30% 이상 넘어가면 그렇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을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하여튼 저는 뭐 절대 상장 폐지를 예측하고 이렇게 매매한 것은 아니지만 꼭 매매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경험이 2년에 한 번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불안 요소가 많은 종목들에 한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저점 대비 30% 이상 반등이 나온다면 더욱이 이 반등이 상장 폐지 시즌에 나왔다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매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후에도 마지막 반짝 반등에서 저점 대비 30% 이상 올랐었네요. 다음으로 옵션 매매 성과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방향 매매 및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는데 옵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풋옵션 매수는 쉽게 말해서 보험과 같습니다.
보험을 들면 보통의 경우 매달 보험료를 내지만 언젠가 크게 사고가 날 때 경제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죠. 풋옵션 매수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손실을 보는 편이지만 언젠가 급락장이 오거나 반등 없는 하락장이 지속될 때에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 누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25년 1분기에는 옵션 계좌에서 약 150만 원의 손실을 실현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네요. 다음으로 1분기 미국 주식 운용 성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장에서는 3개월 동안 약 2,200달러 손실을 달성하였고 1분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0.9%, S&P 500 대비 1분기 수익률은 3.56%입니다. 자세히 보면 1월에는 그래도 수익이 났지만 이때는 오히려 장세가 좋았던 것에 비해 수익률이 낮았고 2월, 3월은 마이너스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만 이때 미장이 영 좋지 않았어서 시장 대비 수익률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래도 돈을 까먹은 것은 아쉽긴 하네요. 매매 전략 개선해서 다음 분기에는 매달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좌별 미국 주식 운용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3개 계좌로 나눠서 현물을 매매하고 있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계좌는 테마주 스윙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2,370달러 손실로 나오는데 배당금 받은 것까지 계산하면 2,200달러 손실 실현하였습니다. 1월 달에는 그래도 이익을 좀 봤었는데 2월 들어서부터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는데 KB증권은 해외 주식 종목별 실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하루 단위로밖에 안 돼서 3개월간 어떤 종목으로 이익과 손실이 났는지 한 번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 실현 손익 보고 수익 제일 많이 찍힌 날이 1월 6일이라 그 날에 이익 봤던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으로 24년 9월부터 쭉 올랐었는데 이때는 단기 지지를 활용해 사고 팔고 하다가 11월 29일에 초고점을 찍고 꺾이면서 계속 빠지길래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12월 10일 그리고 18일 이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를 하였었고 이후에도 좀 더 빠지다가 1월 3일과 6일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하면서 6일에 1차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빠르게 조정이 오면서 8일에 남은 물량도 다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두 번째 계좌는 상승장용 추세 추종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427달러 손실로 나오는데 국장 상승장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평가손익 그리고 배당금도 다 따져서 계산하면 그래도 13달러 손실입니다. 2월, 3월 연달아 하락을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쉽습니다. 뭐 손해만 봐가지고 매매 종목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세 번째 계좌는 하락장용 스윙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만 보면 3개월간 24달러 손실 실현하였습니다. 2월에 그나마 수익을 좀 냈었는데 3월에 크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딱히 큰 수익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 실현 손익 보고 수익 제일 많이 찍힌 날인 2월 5일에 이익 봤던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이라는 종목으로 장기간의 하락 장세에서 추세 반전을 노리고자 11월 22일에 처음 매수하였고 이후 12월 19일, 1월 13일에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빠지다가 주가는 2월 4일부터 소폭 반등하였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으나 원칙에 따라 2월 5일에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더 오르지 못하고 다시 빠지면서 남은 물량은 2월 10일에 처분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5년 1분기 운용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큰 수익률을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불안한 장세에서 크게 잃지 않았으며 만족하는 1분기였습니다.
남은 분기도 꾸준히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